어은 공소를 찾아가는 중에 두 번이나 길을 잃었다. 어은이 물고기가 숨은 형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가. 전국 어느 장소든 내비게이션에 좌표만 찍으면 찾을 수 있는 시대인데 어은 공소로 가는 길은 숨은 물고기를 찾는 것처럼 어려웠다. 결국 두 번이나 다른 곳에 방문하고 나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20년 만에 재방문이었다. 20년 전 무진장 일대를 취재차 돌아다니느라 산을 넘고 외진 길을 따라가던 중 이곳을 처음 만났다. 움직이는 차 안에서 누군가 손으로 가리키며 저곳에 박해를 피해 모여든 이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알려줬었는데 시간에 쫓겨 내리지 못했다. 어렴풋한 실루엣이 그저 그림 같아 언제고 제대로 다시 와보리라 마음먹었더랬다. 그러다 우연의 허락으로 결국 어흥공석에 오게 된 것이다. 똑같은 길을 몇 번이나 돌고 돌아 겨우 찾고 보니 그때처럼 외진 길도 아니었다. 근처에 사는 분에게 공소에 갈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올해 수해를 크게 입어 본래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답하셨다. 혹시 훼손이라도 된 것인가 염려했는데 돌너와를 이은 너른 한옥 성당이 흠 하나 없이 정갈하고 단아한 모습 그대로였다. 박해를 피해 모여든 천주교인 기도처였다고 하니 여전히 선한 영혼에게만 길을 열어주는 것인가. 박해받은 자들이 일군 공동체. 공소란 가톨릭 교회의 하나로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예배소를 의미한다. 지역마다 교구를 두어 하나의 교회를 두는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상주하는 일종의 중심교회를 본당이라 부른다. 공소는 보다 작은 단위의 분소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겠다. 인구수에 비해 교구가 넓은 지역에 대체로 형성되기 마련인데 지난 지역의 공소는 신유 박해 이후 충청, 경기, 경상의 고산 지역에 모여 살던 교인이 병인 박해 이후 옮겨오면서 하나둘 만들어졌다. 대략 27개 내의 공소가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어은 공소이다. 박해 당시 천주교인은 인적이 드문 고산지대로 주로 은신했으니 무진장 골짜기의 끝자락에 있는 데다 이름에 숨다라는 뜻이 담긴 만큼 외진 어은동에 공소가 생긴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어은을 물고기로 해석하여 가톨릭이 박해를 받던 로마 시대의 신도를 의미하는 암호로 쓰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전국에 같은 지명을 가진 곳이 많지 않고 지명이 공소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졌음을 감안하면 의미를 더하기 위한 우연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그보다는 이곳이 옹기장이의 마을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착이 비교적 쉽게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공식적인 견해가 오히려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당시만 해도 옹기를 굽는 이들은 불과 천민의 신분에 해당하여 사람들을 피해 옹기를 굽기에 좋은 흙이 있는 곳 가까이서 무리지어 살았다. 비난과 박해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들은 비슷한 처지로 찾아든 교인을 굳이 내치지 않고 천주 아래 평등하다는 교리를 배운 교인도 그들의 무람 없이 섞이면서 자연스레 교구천이 형성되었다고 공소의 연원을 헤아리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더 귀 기울여지는 이유는 공소가 있는 마을의 중요한 특징 때문이다. 어은 공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소가 있는 마을은 신분과 서열을 중시하는 전통 마을과는 다른 형식의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어쩌면 단순히 종교적인 특색이 아니라 쫓기는 자와 품는 자가 맺은 결연한 연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그렇지만 이 공소가 단순히 쫓기는 자의 피난처로만 이용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초기 한국교회가 그러했듯 이곳 또한 서구의 학문을 유입하고 전파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 기록에 따르면 1909년 어은동에 성당을 지은 김양홍 신부가 성당의 사랑채에서 국어, 한문, 산수 등 서양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후 1911년 성당 앞마당에 학교를 신축했다고도 하는데 영신학교라는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만 학교 건물은 흔적이 없어 현재 성당 앞에 주차장으로 쓰이는 넓은 공터가 혹 그 옛날 학교 터일지도 모르겠다는 추측만 남아있을 뿐이다.
교회사 이전의 역사적 유물. 어흥공소의 본당은 지난 성당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에서의 말이다. 한때 어흥공소는 지난 지역의 첫 번째 봉당이었다. 인근의 공소가 늘어나면서 지난 지역의 공소를 관할하던 전부 봉당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지난 지역의 본당을 세우기로 하면서 어흥동에 현재 남아있는 한옥 양식의 성당을 짓는다. 그러나 위치가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본당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1921년에 설립한 한들 본당에 편입된다. 1947년에는 잠시 본당의 주의를 되찾지만 전쟁으로 인해 폐쇄되면서 공소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지역 시추라는 의미를 지닌 어흥공소의 연호는 우리나라 근대사와 천주교 역사를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 보니 종교적으로는 성지, 문화적으로는 등록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어 보호가치를 인정받았다. 외부에서 보면 다소 독특하고 웅대한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성당의 평면 구조인 바실리카 양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바실리카 양식은 초기 기독교 건축의 평면 양식으로 교회 중앙의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자리가 나뉘는 구조를 말하는데 어흥공소는 여기에 당시 남녀유별의 유교적 관습을 적용하여 양쪽 자리를 성별로 구분하여 앉게 하였으며 드나드는 출입구도 따로 두었다. 앞서 말했듯 어흥공소의 건물 외관은 정면이 6칸, 측면이 4칸인 전통 한옥의 형태를 띈다. 그러나 내부는 서양의 평면 양식을 따라 재구성되었다. 정면과 측면의 축을 바꿔 긴 장방형의 중축 끝에 제단을 두었고 중앙에 기둥을 세우고 칸막이를 두어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구분했다. 오른쪽 2칸의 일부를 제대로 나머지 제2방과 사제관 등으로 사용했다. 건물 내부 평면은 아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방문했던 날은 내부가 닫혀 있어 안내판에 그려진 모양으로만 모양을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다. 대신 지역에 사는 이에게 이곳이 지어지게 된 때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었는데 대부분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과 동일하였다. 그 중에서 지붕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초기에 어흥공소의 지붕은 돌로 만들어 얹은 너와였다. 이 돌은 매곡리 산골짜기에서 가져온 것인데 신도들이 돌을 지게에 지고 30리 길을 날랐다고 한다. 지붕뿐만 아니라 공소에 놓인 교구도 마찬가지다. 대구에서부터 지게로 쥐고 왔는데 신성한 것이라 하여 한 번도 땅에 내려놓지 않았다고 하니 이곳에 깃든 신심이 보편의 것은 아니지 싶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귀하게 옮겼던 당시의 교구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 유물로서도 가치가 큰 것이라 본당에서 보관하던 중이었는데 몇 년 전 화재로 소지되고 말았다. 지붕 역시 그때의 그 돌이 아니다. 무게로 인한 보존성을 우려하여 1967년 가벼운 함석으로 대차였다가 2002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청석으로 다시 바뀌었다. 이렇듯 교회사 측에서도 의미가 있는 곳이라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 방한 당시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러 다른 사정으로 이곳까지 닿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아있다. 오래전 이곳을 지날 때 외관만 보고 내부는 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 다시 찾아갔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역시 공소가 굳게 닫혀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내부 사진을 보았는데 대부분의 사진이 오래전에 찍힌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무데나 열리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현재 이곳에 신도는 주일 미사를 본당에 가서 드리지만 목요일 7시에는 이곳에서 새벽 기도를 갖는다고 한다. 굳게 닫혀있는 문이 아쉬워 두터운 한지와 문틀 사이로 눈을 흘깃해 보았으나 중앙의 기둥도 목조도 제단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어느 틈을 통해 낡은 의자에 등 돌린 그림자만 겨우 볼 수 있었다. 고난을 당한 자에게는 활짝 열려 있으되 호기심의 사사로운 시선에는 끝내 모습을 감추는 그것은 마치 어떤 신성 같기도 해서 나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못하였다.